입을 벌릴 때마다 턱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느껴지신다고요?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턱관절 장애. 방치하면 다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는데 TV주치 무병장수에서 턱관절 장애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TV주치 무병장수의 이영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유입니다. 하품을 하거나 음식물을 씹을 때 턱에서 뚝 소리 나도 무심코 지나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턱관절 장애 증상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기 치료는 쉽지만 방치하게 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턱관절 장애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전문의 박영은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턱관절은 얼굴에 있는 유일한 관절인데요. 그 관절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요? 턱관절은 머리뼈 아래턱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턱관절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말을 할 수 있고 음식물을 씹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 무릎 관절이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턱관절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그 위치는 어디쯤으로 보면 될까요? 턱관절은 머리뼈 아래턱을 연결해주는 접점에 위치해 있으며 귓구멍에서 약 하방으로 10mm 정도 하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관절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이 부위에 왜 장애가 생기는 걸까요? 턱관절 장애는 관절 자체의 문제로 파생될 수도 있겠지만 턱관절은 운동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하과 하하 치아가 맞부딪힐 때 발생하는 힘이 비정상적으로 턱관절에 미치게 되면 그 후유증으로서 턱관절 장애가 발생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뭐 다양한 원인들이 좀 있겠네요. 턱관절 장애의 흔한 이유로는 이갈이 이악물기를 들 수 있겠고요. 교합 장애나 부정교합 또는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도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저도 한동안 좀 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서 양치를 하기 힘들 정도로 이 악관절에 좀 무리가 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걸 방치하게 되면 다른 또 질환이 생길 수가 있다고요? 턱관절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은 아래턱의 위치가 삐뚤어지게 됩니다. 아래턱의 위치가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와 연결되어 있는 머리뼈의 위치도 벗어나게 되어 결과적으로부터 인체의 중심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때 목이 휘어지면서 어느 한쪽으로 중심선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신체 근골격계가 보상하는 방향으로 신체를 변형시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2차, 3차의 질환이 발생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교합이 틀어지면 그럼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교합이 틀어지면은 턱이 한쪽으로 편향되게 되고 이 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쪽의 근육은 수축이 와야 되고 한쪽의 근육은 이완이 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턱 주변에 있는 귀라든지 어깨라든지 흉추라든지 또 하방으로 내려갔을 때 요추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여러 가지 동통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네, 뭐 그렇군요. 비염이나 뭐 허리 통증 이런 것까지 다 동반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턱관절 장애를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퇴행성 변화인데요. 그 관절에 장애가 있으면 디스크에도 문제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관절이든지 압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관절과 관절두 사이는 연골이 개재되어 있습니다. 턱관절 역시 메니스쿠스라는 관절과 턱관절 사이에 연골이 개재되어 있는데 턱관절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이 연골이 손상을 입게 되어 시간이 가면서 태행성 변화를 겪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증상이 발견되면 방치하지 말고 조기에 좀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 증상이 턱관절 장애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세안 후에 거울을 바라보시게 되면은 양쪽 눈의 수평적인 위치가 틀려져 있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고요. 턱관절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만성적인 두통 혹은 어깨 동통, 허리 동통 같은 것도 하나의 턱관절 장애의 증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소리 나고 두통 같은 건 좀 평소에 자주 느낄 수 있는 증상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좀 평소에 체크를 잘 해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면부가 뻑뻑하다든지 혹은 턱관절 부위에 동통을 느끼는 경우도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증상 중에서 몇 가지가 본인에 해당된다고 그럴 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봐야 됩니까? 몇 개의 증상을 합쳤다기보다는 한 개의 증상이라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턱관절 장애를 의심해보고 전문의한테 상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 턱관절 장애가 의심된다면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턱관절 장애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